2억 빡 올라갑니다. 1, 2억씩 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다 올스톱돼 있어요. 아, 재건축하니까 리모델링은 좀 어떻게 보세요? 리모델링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리모델링은 뭐 분당. 이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 되게 많은데 네, 리모델링은 투자하면 안 돼요. 안 된다. 투자 이게 왜냐? 자, 이제 리모델링은 답이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리모델링 요즘 뜬다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다 업자들 마인드로 보면 어떻게든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이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딱 그거라고 보시는 게 너무 나갔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근데 좀 어려워요. 왜냐면 리모델링이 일단 사업성이 안 나오고요. 이것만 봐도 돼요. 딱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렇게 리모델링이 좋으면 그 똑똑한 강남 사람들이 왜 재건축 규제가 이렇게 많고 제가 뭐 10년은 답이 없다는 얘기 했잖아요. 리모델링 하자는 얘기 왜 안 할까요? 더 많이 먹으려고. 그렇죠. 재건축이 좋으니까 리모델링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 데는 뭐예요? 재건축으로 사업성 좀 애매한 데들 리모델링 얘기 나오고 그렇게 리모델링 나오는 데들이 그게 소재거리로서 불쏘시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 리모델링 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투자하세요. 막 올라가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재건축이 재개발이랑 절대적으로 사업성의 게임이 안 되는 게 재건축 높은 거 부시고 높게 짓는 거랑 재개발 저층 막 이거 부시고서 높게 짓는 거랑 일반 분양 세대수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그쵸, 우리가 대표적으로 재개발 중에 사업성이 제일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냐? 한남뉴턴 상구역이에요. 한남뉴턴 상구역 일반 분양 세대수가 한 1000세대 좀 넘어가거든요. 5800세대 중에서 한 1000세대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재건축 지금까지 입주한 단일 규모 재건축 중에 제일 컸었던 데가 송파 힐리오시티 가락시형 재건축 걔네가 9510세대인데 얘네가 일반 분양이 1500세대였었거든요. 이것만 보면 강남 사람들이 한남 상구역 우리가 뭐 사업성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해도 그냥 강남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익숙한 숫자야.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재건축에는 뭐 흔하디 흔한 숫자였고 완전 진짜 저층 재건축들 있잖아요. 막 5층짜리 막 대지붕 엄청 넓은 애들. 걔네들 아닌 이상은 그냥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 사업성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재건축 자체랑 리모델링이랑 이제 또 다시 비교해 볼게요.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일반적으로. 네, 안 늘어나죠. 우리가 뭐 수평 증축한다라고 하면 늘어난 거 없고요. 뭐 수직 증축, 리모델링 뭐 얘기를 나오는데 뭐 수직 증축 3계층이에요? 그거에서 일반 분양 얼마나 나오겠어요? 뭐 답이 안 나오고요. 공사 자체도 건축비가 리모델링 건축비가 되게 싸다, 그리고 빠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장점으로 얘기 나오는 게 절대 안 빨라요. 왜냐? 반대파들이 많거든요. 항상 리모델링 조합 있는 데들은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고요. 이제 리모델링이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건축파들이 재건축이야 리모델링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리모델링이 아무튼 됐다라고 해요. 조합도 설립됐고 막 추진하는데 이게 분담금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쯤 되면 이래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두드려 보니까, 내가 뭐 2주 하는 동안 내 전세, 월세 뭐 딴 데 살아야 되고 뭐 그러고 내가, 이게 뭐 내가 분담금 납부하고 왜냐면 분양 세대수가 작다는 얘기 했잖아요. 수평 중축이 다 내 돈 가지고 짓는 거고요. 조합원 내 돈으로. 이게 좀 애매하고 그리고 그 건축비 자체도 절대 재건축보다 안 싸요. 재건축보다 싸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리모델링 자체는 잘 따져보면 1군 메이저 시공사들이 안 껴들어요. 돈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좀 마이너한 애들, 우리가 잘 못 들어봤었던 시공사들, 아니면 들어봤었어도 우리가 뭐 서울에서 딱 1군 브랜드라고 하지 않는 애들이 리모델링에서, 왜냐면 자기네들이 재건축 시장에서 막 수주 따긴 어려우니까 리모델링은 눈을 돌려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쪽 세일즈를.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전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리모델링 전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밖에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싸게 이게 막 좋다 해야지 리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서의 견적표 보면 재건축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오는 데들도 있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쉽게 짓는 애들은 실제로 쌀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건축하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더 나오는 거가, 내가 지하주차장도 없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지하주차장도 팔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건물이 있어요. 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내력벽이라든지 주요 골조들을 다 살리고서 하잖아요. 얘네들이 있는데 이거 재건축은 그냥 빵 무너뜨리고서 그 다음에 새롭게 지어요. 이거랑 이거 구조 상하면 안 돼. 그대로 살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살살살살살살 막 이렇게 쳐내서 깎아내고
옆으로 해서 쫙 이거 그대로 살리면 쫙 올려내고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지하주차장 한데 요거 안 무너지게 안전 보강을 좀 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이렇게 또 파들어가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건축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난이도가 있죠. 다 부시고 하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부셔버리고 그냥 지하주차장도 그냥 탁 파버려가지고 하고 덮고 이제 콘크리트 붓고 덮고 이렇게 골조 올리고 이게 쉽죠. 이게 기간도 그렇고 기간 얘기하는 거는 인허가 기간이 절차가 짧다라는 거지 그거에 따른 막 논란 막 이런 것들은 더 많고요. 그리고 사실 수직 증축 재건축 이야기 나온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직 증축 재건축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 있었을 때 그때 통과되긴 했었지만 실제로 완공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수직 증축 재건축이 서울 어디였나? 하나가 건축심의 통과된 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직 증축 재건축들이 건축심의 단계에서 다 올스톱돼 있어요. 그 전문가들도 그래 리모델링까지는 알겠는데 이 하중 뭐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부시고 이렇게 올리고 또 이렇게 파고 또 여기다가 3기층까지 올리는데 이 하중을 얘가 버틸 수 있을까? 이거 뭐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졌을 때 그때 관련된 사람들 다 구속됐거든요. 네. 다 처벌당하고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거 안전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 땅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책임을 잘 못 지겠는 거야. 그 공학 전문가들이 공학 박사님들이 이제 심의위원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전할까? 하중을 버틸 수 있을까? 약간 사례라도 좀 많으면 내가 좀 면피라도 하겠는데 내가 첫바다로 해서 끌려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거기서 올스톱이라서 진짜 그러면 리모델링은 딱 그러면 이 얘기를 뭐냐? 제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리모델링 얘기 나오면 그러면 전 거절해야 돼요? 아니요, 동의하세요. 이유는 뭐냐? 왜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조합 뭐 설립한다. 조합 설립인가? 나온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1, 2억씩 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된다를 떠나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전매 금지인데 리모델링은 그래도 전매 금지 뭐 걸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동의서 받는다. 그냥 동의하세요. 동의하고 일단 동의요. 조합 설립 됐다. 클랜카드 쫙 걸리는 순간 2억 빡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현실을 깨닫기 전에 이제 인허가니 건축심의 우리가 뭐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합니다라고 하면 건축심의 접수했다라고 하면 이제 팔고 떠나고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지연될 거니까. 만약에 수평 증축 리모델링이다라고 하면 뭐 좀 더 가져가도 좋죠. 이제 그 사업식 인가까지 났다라고 하면 이제 분담금이 명확하게 견적서 나오기 전에 그때 파는 거죠. 그때 계산서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현실 파악하기 전에 팔고 나가라. 이 리모델링이 딱 그런 거죠. 그냥 좋은 소재거리. 좋은 그 떡밥? 이상 이하도 아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리모델링 완공돼서 또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내가 차 떼고 포 떼고 그 분담금 다 내고 그 원래 그냥 올라갔을 금액이 4억인데 내가 분담금 납부하고 그거 다 따져봤었을 때 리모델링 그렇게 좋은 거냐? 그냥 내가 그 기간 동안 고생한 거 치면 답이 안 나오는 차라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냥 금액을 뻥튀기 해버리는데 리모델링은 사실 그 투입 금액 대비 산출이 안 나와요. 리모델링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아파트를 만약에 살려고 해요. 제가 재개발 전문이지만 사실 저희가 재건축도 했었어요. 근데 재건축은 2018년도 되면 재초안 부활하면서 손을 떼버렸고 네. 재건축은 딱 그 재초안 피한 재건축들 걔네들까지만 거래해요. 예를 들어 방배 13구역 이런 데들도 재초안 피했잖아요. 걔네들 괜찮죠. 좋죠. 방배 13구역 얘기 나온 김에 누가 봐도 재개발 지역 같은데 재건축인 데들이 있으니까 다 따져봐요. 그래서 재초안 걸리는 애들도 있으니까 된 그런 거고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라고 할 때 일단 재건축 사지 말라는 얘기 했잖아요. 목동 왜 사요? 사지 마세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왜 사요? 사지 마세요. 우리 뭐 안전진단 넣는데 행복회로 돌리지 마세요. 안전진단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다. 팔긴 팔아야 되는데 안전진단 통과됐다. 와 할 때 파세요. 조합 설립인가 절대 못 나요. 나면 어차피 못 팔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는 거고 만약에 사는 타이밍은 언제냐? 그냥 정권 바뀌면 그때 사세요.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될 거를 사시는 거고요. 그냥 아파트를 산다. 아직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났고 뭐 한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이슈 있는데 사지 마세요. 지금 시점에서 막 20년차 아파트 제가 원래 예전부터 얘기 많이 했었던 게 서울 25년차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일단 제가 입지를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일단 아파트 서울이기만 하면 다 올라가고
빌라 오피스텔 안 된다 했잖아요. 아파트를 사면 일단 다 올라가고 여기서 하나만 더 25년차 이내를 사라는 얘기는 25년차 이상도 올라가긴 했는데 재건축이 진행되지도 않을 건데 웃돈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 뭐 우리가 빌라 그거 감정가 뭐 1억밖에 안 되는 거를 5억 주고 6억 주고 산 건데 프리미엄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근데 걔가 그 빌라가 이뻐서 산 걸까요? 그냥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 건데 해제된다고 생각해봐요. 이 프리미엄 날라가죠. 똑같아요. 재건축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웃돈을 준 건데 재건축 주도밭도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20년 차, 그때는 처음에 25년 차 이내라고 했었는데 요즘 25년 차도 위험해요. 리모델링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벌써 이 웃돈들이 붙은 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안정적으로 20년 차 언더로 보라고 하고 오히려 25년 차 아파트보다 20년 차 아파트가 더 싼 데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 데들이 차라리 사는 거예요. 그런 데를 샀다가 자, 뭐 한 10년이 지나고 그때는 진짜 10년 지나가 상관없어요. 내가 싸게 샀다가 한 정권이 한 2번 바뀌었더니 재건축이 이제 돼. 웃돈 안 붙었던 금액에 웃돈이 쫙 붙어버리면 땡큐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이슈가 없었던 걸 샀는데 리모델링 우리 추진위원회 설립한 데라고 하면 찬성도장 찍으세요. 리모델링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1억 띄고 조화설리가 났다라고 하면 또 1억 띄고 뭐 건축심의 통과됐다라고 하면 또 띄고 이러면서 행복회로 돌릴 때 팔고 딴 거 사시면 되죠. 이게 사실 이렇게 따지면 너무 폭탄 돌리 같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게 현실인데 이거를 오히려 현실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그건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 이슈 없는 데들을 사는 거는 좀 괜찮겠구나 그런 거죠. 구축을 사더라도 그렇게 후배님 이거 다 올려주시면 안 되겠는데요. 정보 너무나 많이 까발려지는데요. 올릴 겁니다. 올릴 겁니다. 저는 다 할 얘기 다 해요. 딴 데 가가지고서도 이렇게 고급 정보를 왜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정보는 오픈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고르잖아요. 뭐 얘기했잖아요. 우리 재건축 추천하시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셨어요? 한마디 해버리시라고요. 가지고 계세요? 조합자, 저는 조합원이에요. 라고 하면 그러시군요. 하면서 물리셨네, 이 사장님.